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과 만나 활발한 외교를 펼쳤는데요. 이번 순방의 성과와 과제를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이번 순방 일정을 좀 개관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신 중앙아시아 3개국은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접경에 있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또 부조원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고요.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6월 10일에서 5박 7일 기간으로 이렇게 국빈 방문을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가신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중점 협력 분야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은 전 세계에서 4위의 가스 부존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 기업들과 그리고 가스전이나 화학 제품 관련한 플랜트에 있어서 수주 기반을 좀 마련했고요.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자원 부국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저희 반도체 배터리 같은 저희가 광물을 소비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핵심 광물과 관련된 파트너십 MOU를 체결을 했었고요. 우즈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원부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파트너십을 마련을 했고, 또 우즈벡 관련해서 좀 특이한 저희 또 성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나라의 유상원조 프로그램인 EDCF의 중앙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협력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3년 동안 10억 불을 지원하기로 했던 거를 이번 순방을 계기로 4년 동안 20억 불로 확대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또 이번 우즈벡에서 이제 고속철도를 최초로 수출하게 되는 EDCF를 통해 수출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 꼽으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주요 성과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자원 부국입니다. 그래서 특히 카자흐스탄 근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멘델레프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희귀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공동 탐사, 개발, 정련, 재련 그리고 가공까지 이렇게 전 주기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 탐사 결과 이게 개발 가능성,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즈벡 같은 경우에도 리튬, 몰리브덴, 히토류 이 3종 광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과거 자원 가격이 낮을 때에는 중앙아시아 저희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좀 약간 고립돼 있는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요성이 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자원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 지금 희소 그리고 또 핵심 광물을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 경제 안보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체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광물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가 됩니다. 또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이죠.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K-실크로드 전략 협력 구상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인도 태평양 협력 전략 그리고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이어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세 번째 지역 특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 3개국 순방 결과로 3개국뿐만 아니라 다른 타지크스탄이나 키르기스탄도 저희 지지와 그리고 참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저희가 ROAD라고 로드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렇게 협력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R 그러면 리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원.
이번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들, 그리고 O는 ODA,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지원, 개발 어떤 도움, 그리고 A는 a company, 저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역사적으로 오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동반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 그리고 마지막 D, 그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앞으로 협력 그 모델을 정부, 기업, 국민 간 유기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잘 해 나가자 하는 그게 이제 저희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이번에 그 마련한 에너지 그리고 광물 관련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내년에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최초로 개최기로 합의를 했고요. 예.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도 강화되면서 저희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외형과 지평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평가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끝으로 중앙아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가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끼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린 그 핵심 광물 공급망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이 강화됐고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회가 열릴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급망 이슈 이런 부분은 개별 기업이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이유, 지경학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이 공급망이나 그 핵심 광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가 경제 문제가 생기는 경제 안보 이슈까지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마련했다. 하나가 그게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에너지 플랜트나 이런 인프라에서 가지고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확실히 제공이 좋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좀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정상 간의 어떤 그 합의한 문건들, 이 합의문이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될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순방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철저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